오, 보잉, 테슬라, 저희가 이제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누구나 아는 그런 기업인 거네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건 실적 발표 전에 제가 횡보하는 축이라고 했었죠. 실적 발표 이후의 수익률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절금지구역의 엘리입니다. 요즘 주식 시장 참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인기가 많은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사기가 부담스럽고, 또 생소한 종목들은 이게 좀 사기가 또 망설여지잖아요. 근데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오히려 이 숨겨져 있는 종목,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사는 것이 진짜 기회이고, 그게 바로 돈 버는 주식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토미님과 함께 오늘의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토미님. 먼저 이렇게 영상 출연을 이제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또 해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긴장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처음이라서 살짝 긴장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네,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숨겨진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F-35 전투기라든지 보잉 항공기, 그리고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는 회사가 있다. 근데 사람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회사, 어떤 회사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HWM, 티커 HWM이고요.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투기에도 들어가고 항공기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가지고 방산주 그리고 항공우주산업주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되게 보물 같은 주식 중 하나죠. 네, 보물 같은 주식, 오늘 주제에 딱 맞는 그런 숨겨진 보석 같은 주식이네요.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회사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피츠버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부품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엔진에 들어가는 고온용 터빈 블레이드, 그리고 착륙 장치에 들어가는 정밀 부품, 그리고 자동차나 트럭에 들어가는 경량 알루미늄 휠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요. 이 부품들은 보잉,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같은 글로벌 항공 회사들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또한 하우멧으로부터 경량 정밀 알루미늄 휠을 공급받아서 전기차 모델에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오, 보잉, 테슬라, 저희가 이제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누구나 아는 그런 기업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갈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예. 그렇군요. 이 종목을 주목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이 종목은 사실 저도 작년 말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주가 차트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이제 시장이 조금 안 좋았을 때도 조정을 받는 듯 싶듯 했으나 다시 이제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연초 대비해가지고 현재 80% 이상 오른 종목 중에 하나예요. 연초 대비해서 80%가 올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강한 모멘텀을 보여준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달리기를 뛰다 보면은 달리는 놈이 계속 앞서 나가잖아요. 네. 주가가 똑같습니다. 먼저 오른 놈들이 계속 치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제 상승을 계속한다. 그걸 이제 강한 모멘텀을 보여준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긴 했는데요.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상승 추세 속에서 잠깐 들어간 이제 조정장이기 때문에 재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제가 볼 수도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고 또 이제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뭔가 투자자들이 계속 살 것이다. 그리고 이게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미 연초에 80% 정도가 올랐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계속 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이게 확실히 눈에 잘 안 들어오실 텐데요. 주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2024년부터 현재까지 오르는 걸 보세요. 이게 장대 양봉식 나오고 그리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장대 양봉을 이제 보면은 이벤트가 딱 터졌을 때 한번 이제 점프를 하고 약간 이제 현상 유지를 하다가 상승하는 계단식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어떤 회사인지 이제 저희가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 건 알았는데 이 회사는 이러이런 걸 하기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포인트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알코아의 일부분인 회사였습니다. 2020년에 알루미늄 재련 사업과 분리되면서 항공, 우주, 방산, 산업용 정밀 부품 사업만 따로 떼어내가지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현재의 하우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특히 이 회사는 고온 고압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초정밀 부품 기술력이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대로 민간 항공뿐 아니라 방산 산업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전쟁 관련 이슈가 있을 때도 그리고 항공산업 회복의 흐름이 나올 때도 두 테마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꽤 독특한 포지션을 가진 종목이에요. 하우메 에어로스페이스의 펀더멘탈 지표를 좀 보시고 가겠습니다. PER은 58.3, PBR은 15.3, PSR은 9.7로 업계 평균인 PER 22.9, PBR 2.8, PSR 2.6에 비해 좀 월등히 높은 주식이긴 하지만 되게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산업 평균에 대해서. 하지만 부채 비율이 보시는 것과 같이 2024년 3월에 9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5년 3월 가장 최근이죠. 69%로 하락했고 유동 비율 또한 최근 1년간 150%에서 230%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 건전한 자금 운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지금 한번 이렇게 이게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떤 게 될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PER은 어닝 대비 주가가 얼만큼 뻥튀기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어닝이 같은 주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으로 같은 주식이 있는데 한 기업은 3만 원이고 한 기업은 만 원입니다. 그럼 어떤 기업을 사시겠습니까? 동종 업계에다가 포지션도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좀 더 싼 주식을 예, 그렇습니다. 산업 대비해가지고 PER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업은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이게 언제든지 뭐 또 하락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유동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그런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 보는 겁니다. 이게 좀 고평가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기업 운영을 잘 하기 때문에 얘네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PBR하고 PSR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PBR은 Price to Book Value입니다. 그러니까 장부 가치. 즉, 기업이 실제로 장부에 적혀 있는 가치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얼만큼 뻥튀기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것이고요. Price to Sales Ratio, PSR은 매출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얼만큼 뻥튀기 되어 있는 것인지 표현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업계 평균이 지금 22.9, 2.8, 2.6이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이 확실히 그런 부분이 높기는 하네요. 다른 평균보다는. 높긴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네가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별로 좀 상관이 없다? 원래 이제 그 부채 비율이 뭐 100%를 넘어가고 200%를 넘어가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기업이라면 아무래도 좀 위험한 기업이라는 것이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채 비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유동자산 비율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제 애널리스트 투자 전망도 이제 있는데요. 이 기업의 전망을 밝힌 애널리스트가 27명인데 그 중에서 20명이 구매 의견, 그 중에서 또 7명이 적극 구매 의견을 제시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전망도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 이게 업계 평균보다 PER, PBR 막 이런 게 고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이 또 적극 구매하고 싶다. 이것도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네요. 여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구매를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갑자기 생기는데 또 뭔가 이 주식을 뭐 지금 사야 된다, 뭐 어느 타이밍에 사야 된다, 이거를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주식에 대해서 어느 진입 시점이 도대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7월 29일에 예정되어 있는 어닝콜을 좀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는 7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거를 보면은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을 때는 5일 만에 5% 이상 급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만 발표 이전에는 이게 발표 이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실적 발표 이전에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실적 시즌을 앞둔 지금 관심을 서서히 가져보면서 이제 조정이 왔을 때마다 주워 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분기 실적 발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7월 29일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7월 29일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이 실적 발표가 있기 전에 한번 조정을 받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강한 상승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눌림이 발생하고 있죠. 영업 실적 이전에 조정을 잠깐씩 받았던 모습이고요. 이 과거이긴 하지만 만약에 저 조정을 받았을 때 구매를 하고 영업이익 발표 이후에 팔았다면은 꽤나 괜찮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실적 발표를 하기 전인 어떻게 보면 지금이 뭔가 살 타이밍인 거네요. 제가 이 타이밍을 또 이제 좀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실적 발표 이전 수익률, 10일 전 수익률부터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확실히 좀 양극단으로 몰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어떤 건 이제 10%까지 상승을 했는데 어떤 건 이제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포를 그려보자면 종 모양으로 좀 이렇게 나올 만한 그런 친구예요. 만약에 이제 실적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 10일 전부터 투자를 시작했다면 어떤 성과를 냈는가를 보여주는 통계 지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색은 예상치보다 상회한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그리고 파란색은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로 색깔을 구분을 해놨어요. 어느 시점에서건 실적 발표와 앞두고 있었을 때 상승과 하락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뚜렷하게 안 나오나요? 뚜렷하게 안 나오는 종목들도 많죠.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횟수를 다 세어봤어요. 상장 이후에 34회의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일 전 기준으로 20번은 상승을 했고요. 14번은 하락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5%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실적 발표 전에 제가 횡보하는 축이라고 했었죠. 실적 발표 이후의 수익률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예상치를 상회하든 예상치를 하회하든 평균적으로 3.3%를 상승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 이전에는 1.5%에 그쳤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도 3.3%가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중 34회 중에 22번이 상승을 했고 12번이 하락을 했어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실적 발표 이후까지 이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이제 말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전에 20회 정도가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거고, 근데 또 실적 발표 이후에도 또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뭐 실적 발표를 하든 안 하든 그냥 계속 올라가는 주식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1.5%에서 무려 평균적으로 3.3% 상승을 하잖아요. 어닝 스코어 이벤트가 되게 중요한 이벤트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 발표가 7월 29일, 지금 토미님의 말씀에 따르면 실적 발표 이전인 지금이 바로 사실 타이밍인다면 여러분. 지금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정도 남았는데요. 다음 주 정도에 진입하시면 꽤나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까지 다음 주에 진입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이제 안 맞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신변 보호까지는 못 해드리지만 제가 근데 뭐 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경향이 있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라. 사라 팔라 뭐 이렇게 찝어드린 거 아닙니다. 그냥 오르더라, 실적 발표 기준으로 좀 오르더라,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 될까요? 오늘 이제 이렇게 나와주셔서, 오늘 또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 종목 소개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희 채널이 아직 작아서 이 영상을 끄시면은 저희 채널을 다시 못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채널 꼭 저장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손절금지구역의 엘리 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